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독일 대 스위스. 자,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지금 쉐어가 결장 유심인 상황입니다. 약간 좀 코뼈가 좀 약간 다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반면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독일은 1위 그리고 스위스는 2위로 승점은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독일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지지만 않으면 1위로 16강 진출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위인 지금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네, 3위인 지금 스코틀랜드와 승점이 이제 3점 차가 나지만 골 득실에서는 무려 6점 차가 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헝가리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스위스가 독일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스위스도 2위 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대패만 안 하면 좀 다이렉트로 좀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좀 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좀 경기를 조율하면서 틈틈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뭐 16강을 좀 대비해서 좀 주전들을 좀 관리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 독일 역시 좀 로테이션 위주로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독일이 어느 정도 라인업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스위스보다는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많이 앞서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독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 사이드 쪽을 보도할게요. 네, 독일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고배당으로 이거는 햄무드죠. 아무래도 좀 위의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독일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약간 좀 바라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응은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독일 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일 대 스위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대 이제 헝가리. 자, 일단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니 그리고 포티어스가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좀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스코틀랜드라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으로 3위,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승점 0점으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헝가리와 달리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골 득실 관리를 잘 하면은 이제 3위 중 상위 4팀에 들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헝가리에 비해 스코틀랜드의 그런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겨도 이제 승점이 이제 3점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골득실도 현재 뭐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에 비해 16강 진출이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상위 4명을 가리는 그런 좀 3위 싸움에서 확실히 좀 승점 이제 1점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승점 이제 뭐 이겨서 승점이 3점이냐 4점이냐에 따라서 이제 확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헝가리가 많이 지금 뭐 진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이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이제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뭐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승리도 승리지만 지금 골득실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점수 차를 많이 내며 이기는 게 좀 목표일 수 있다고 봐요. 그쵸. 네, 물론 뭐 이제 이기는 게 가장 최우선이긴 한데. 멜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멜샴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멜샴님. 네. 자, 물론 뭐 이제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뭐 이제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일단 이기는 게 최우선이긴 하지만 이제 리드를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해도 좀 잠그는 식보다는 계속해서 좀 공격을 전개 나갈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지금 스코틀랜드 역시 골득실이 많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좀 많은 점수 차를 내면서 이겨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독일 상대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긴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로 와서는 현재 전패 중으로 이렇다 할 뭐 결과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원정 헝가리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역배를 받았다고 해도 스코틀랜드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코틀랜드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바는 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스코틀랜드와 헝가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대 이제 볼리비아. 자, 일단 지금 경기에 앞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파 아메리카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매번 경기를 치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드밴티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홈에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치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 이점이 클 수 있다. 이 점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뭐 최근 지금 미국이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 상대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다만 이제 이번 뭐 볼리비아 상대로는 미국이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쵸. 게다가 지금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공수 방면에서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양 팀의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다. 이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 좀 강팀들 상대로 고전했던 게 중원에서 많이 밀린 부분이 큰데 이번엔 뭐 중원이 약한 볼리비아가 상대다 보니까 미국이 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좀 장악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하며 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3실점을 하며 이제 수비 밸런스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역시 볼리비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뭐 좀 최근 이제 볼리비아 역시 좀 이제 상대팀들한테 유효슈팅을 굉장히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볼리비아의 수비는 여전히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미국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이드 쪽으로 보도록 하고 요거는 내 1엔딩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누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 파나마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팀한테는 이제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친선 경기에서 멕시코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누네즈가 해트트릭을 하며 좀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단 최근 좀 우루과이를 봤을 때 일단 이제 후보 선수들 위주로 돌렸던 그런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역시 좀 전력에서의 그런 좀 차가 좀 크다 보니까 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코스타리카전과 상반되게 이번 이제 멕시코전에서는 주전들을 대거 기용하니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우루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라과이 상대로 1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유스팅 하나도 기록 못하며 저조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 경기부터 봤을 때 나름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긴 했지만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그런 골 결정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력도 좀 평균적으로 최근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좀 폼과 기세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밸런스 또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파나마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우루과이가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뭐 발베르데가 이제 중앙에서 볼을 잡을 때 공격 루트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활용해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였고, 자, 일단 물론 이제 파나마도 공격에서 고점이 높은 팀이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최근 공격 흐름만 봤을 때는 파나마의 그런 공격력은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루과이가 파나마에 비해 뭐 전력, 경기력, 모멘텀 등 전부 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우루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루과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우루과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내 1엔디 기준은 내 마인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누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유로와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